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촉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도마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성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머스트 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영상 올라가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중국이 또 자화자찬 어닝 시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증시의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TSMC, 뭐 넷플릭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잘 보시고, 그다음에 네, 저가 중국산 공포, 네, 세계를 할퀴하다. 표현이 좀 거시게 합니다. 잘 보시고요. 자, 물가 지표만 쳐다보는 연준. 자,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올해 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 레토릭이죠. 뻥이죠, 뻥. 다른 데 있는데 아무튼 잘 좀 보시고, 자, 미 대규모 재정 적자, 서로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심각한 위협이고요. 네, 이런 상황이고, 잠깐 좀 또 보시면, 자, 그래서 빅테크 일본에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 은행 위기 재별할까, 지역은행 80곳 실적이 발표가 된다. 네 가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자그마한 트리거가 자산 시장을 붕괴시키는, 네, 그거에 대한 또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해외 증시 쪽 보시면요, 널뛰는 미 증시, 네, 실적 개선주가 눈길을 끌었다. 일단 보시고, 네, 이란 수출, 네. 강달러 진정세, 일제히 반등, 달러의 영향, 예, 또는 엔화의 영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좀 보시고요. 그래서 뭐 TSMC가 뭐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널뛰게 하는데,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시고요. 얘는 충격이고요. 얘는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그 유동성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연준에서 2008년 서프라임 때부터 무시무시한 돈을 풀었죠. QE1, QE2, 그 다음에 QE3까지. 예,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나서 팬데믹 때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리고 나서 2022년, 2021년 때부터 이제 유동성 축소가 들어갔는데요. 축소지만 보통 축소가 되면 자산 시장이 이제 조정이 세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올랐죠. 대형주 중심으로. 근데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현재 유동성 축소가 멈추고 있습니다. 멈추고 있다. 무슨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약속은 지켰지만 다른 쪽에서 돈을 풀었죠. 유동성을. 이제 그게 뭐냐면, 네, 여기 영래포입니다. 연준 계좌에 있는.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영래포 계좌에 있던 이쪽에서 유동성이 이제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에 들어가서 폭등을 일으키는, 특히 주식 시장 잘 좀 보시고요. 그런데 얘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3,200억까지 내려갔다가 4월 달에 소진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채우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심장하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3,700억, 4,400억, 700억 달러가 하루 만에 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증시는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미 재무부 계좌입니다. 재무부 애들이, 네, 연준이 유동성을 풀고, 이때는 같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쭉. 그래서 증시 폭등, 그 다음에 뭐 다 지금 폭등을 한 상태에 있다가, 자, 어떻게 됐죠? 유동성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채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축소하고 재무부는 또 채우고요. 또 풀죠. 돈을. 그러면 이번에 또 채웠죠.
이제 뭐 때 풀까요? 예, 선거 때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2분기 정도는 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니까 시장이 못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연준하고 미 재무부하고 둘이 짜짝꿍 하면서 어떻게 되죠? 예. 지금 콜라보로서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 확대 이제 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2분기 때까지는 놔두고 한 3분기나 2분기 말부터 그러니까 6월 7월 달 6월 말부터는 뭔가 유동성이 또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남겨놨죠. 그래서 4,400억 여기 지금 7천억 정도인데 그러면 1조 1,000억이나 2천억 정도 예, 뭘 쓸 거 대선에 앞두고 쓰는데 거기다가 유동성 축소를 안 하면 유동성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잘 보셔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러면 재무부는 유동성을 어떻게 마련하죠? 네, 부채를 지는 겁니다. 국채를 찍어 갖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래서 제 예상이 2분기 하락을 오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3분기 올랐다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때 선거 끝나고 대폭락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요 전에 뭔가 커다란 블랙스완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미 선물 시장 지금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은 지금 혼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자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일봉을 보시면 3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요. 네, 반등이 들어왔고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엔 58,000달러 이게 붕괴가 되면 고점 대비 20%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지수든 간에 20%가 빠지게 되면 그게 대세 하락으로 간다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결국엔 자 비트코인도 뭐죠? 네, 얘도 유동성 확대와 축소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요 똑같아요. 보실래요? 유동성 확대 연준이 만들었죠. 그다음에 축소 연준이 했는데 예, 이때부터 재무부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고 예, 뿌렸죠. 근데 지금 다시 꺾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동성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임라인을 잘 보시고 그러면 예, 결국엔 얘도 어떤 형태를 띈다? 똑같습니다.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폭락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에서 딱 쌍봉 만들고요. 쌍봉 만들고 폭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습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중소형주 은행주는 대공황급으로 현재 진행된 상태고요. 안 좋습니다. 그림이. KBWB 이거 하루에 2번씩 말씀을 드리죠. KRE 그 다음에 NYCB 은행 이건 조심하라고 그랬죠. 1달러 근처 가는 순간 여기 있는 은행들 아까 좀 전에 기사 보셨죠. 지방은행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볼 땐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KRE 이거 보면 이게 지역은행 ETF거든요. 네,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 있고 작년 3월달 같은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대기하는 이유가 시스템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대비하시고 그럼 대형주만 껄떡대고 있는데 자 뭐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조만간 추세적으로 자 840달러가 여기죠 여기 이 저점들이 있는데 여기 51선이거든요. 이거 붕괴되면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70이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인 폭락이고요. 애플 좀 볼까요? 애플도 힘이 없네요. 그죠?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제 슬슬 분산 과정으로 이유는 딱 하나. 유동성.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정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구글도 마찬가지. 아마존, 네. 엔비디아 받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예. 그 다음에 ARM. 그래서 얘는 어제 12% 빠졌는데 살벌하게 내려가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이고요. 테슬라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듯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죠. 네, 신기하게도. 그래서 잘 대비하시면 좋고요. 제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하시면 자다가도 뜨글려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주식도 이제 조만간 크게 하락할 걸로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니까 가장 또 큰 문제는 큰 위험은 뭐냐?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살벌해요. 살벌하게 내려오고 있죠.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속도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냐? 은행, 상업용 부동산, 2008년 서프라임과 다른 모습은 상업용이냐 주택이냐 그 차이뿐이에요. 물론 주택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폭락이고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미 채권 시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따라올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나스닥 선물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S&P 500 좀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 지금 채권 쪽을 따라오고 있죠. 채권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현금, 실물, 금은 숏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채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다음에 10년을 보시면 4.57, 4.57입니다. 상당히 고금리예요.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어떤 스탠스라든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계속 올라가요. 네,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물 보시면 5.4, 2년물 높죠. 자, 5년물 살벌하죠. 그 다음에 20년물 어때요? 예, 이거 보시라고. 지금 살벌하게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 30년물 같은 경우는 넘어요. 뭐가 넘을까요? 네, 아무튼 5% 넘을 가정을 해놓고 시장을 봐야 된다. 왜? 장기물에서 왜 자꾸 이렇게 매도가 나오느냐? 예, 신뢰를 못하는 거죠. 네, 금리 차를 보시면 조만간 여기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과 2년, 네, 조만간 좁혀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를 계속 지금 연준이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매도 미리 맞고 알고 만들면 좀 덜 아플 수도 있죠. 네, 아픈 건 아프지만 대비하면 덜 하다. 그래서 이런 폭등 구간이 나오면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0년과 2년 같은 역대급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러지는 강도는 살벌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90년대 조금밖에 없었죠. 2000년대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역전이. 2008년대 이렇게 긴 적이 1970년대하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라고. 10년과 뭐예요? 정책금리.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부러진 게 여기죠. 그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정상이에요? 자, 10년하고 3개월물이 있는데 얘가 금리가 높아야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얘기가 높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금리차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길어졌는데 연준도 알고 다 알아요. 70년대 상황과 똑같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환율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환율은 너무 복잡해갖고, 달러 인덱스 지금 105로 내려와 있고요. 유로 지금 폭락할 준비돼 있고, 자, 위안화 지금 죽을 맛이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완전히 미국과 짝짝꿍 해갖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괌에서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지금 환율 시장과 모든 그 환율 전쟁이라든가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망가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굴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이쪽 귀금속 쪽 아니면 금속 쪽 상품 쪽에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다. 금하고 은이 가니까 구리도 덩달아서 막 따라가는. 네,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닥터 커퍼가 아니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이 적고 수요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튀는 것도 있고 여기에 또 투기 세력들까지 붙어갖고 이 상황이고요. 유가는 좀 많이 빠졌죠. 이게 그래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건지 상승에 대한 아름다운 조정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려가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다우지수죠. 4월 1일부터 정확하게 빠지기 시작했죠. 유동성 축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51선 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자 음봉이 크게 3개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이러면 도망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에서 RSI가 52 밑으로 가면 본격적인 하락 추세, 월봉에서 엄청난 거대한 음봉, 그래서 13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시작이 됐고, A파, B파입니다. 다이버전스 지금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빅스 자 꺾이면서 S&P 500 빅스가 폭등을 하고 있죠. 17인데 조만간 20 돌파하면 이게 크게 하락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S&P 500입니다. 마찬가지. 자, 51선 눕기 시작했고 커다란 짱대 음봉으로 하락. 그래서 지금 유동성 축소와 함께 내려가는 상황. 일봉에서는 상당히 그림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음봉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RSI 잘 보시면서 월봉에서도 마찬가지 bearish engulfing, 그래서 똑같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폭락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나스닥입니다. 선물.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여기 2달 동안의 흐름,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달 동안의 흐름에서 내려오고 있죠.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이후에 내려오는 RSI 56, 그래서 결국엔 bearish, 그래서 월봉에서도 보면 어마무시한 음봉, 그러면 여기 지금 2021년 11월 달 요 상황과 똑같아요. 요게 이제 한 37% 빠졌는데 여기서 한 37% 한번 볼까요? 37% 그러면은 요 정도 내려오는 거네요. 요 정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림을. 자,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올라가겠죠. 아까 영래포하고 TJ 계좌가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1조 2천억이면. 자, 이렇게 내려오는 시나리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전까지 한번 빠그러졌다가 선거 그 유동성을 풀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하프림은 또 4월달 요때부터 지금 큰 음봉이 되겠고, 그래서 얼마 내려올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건 한 30% 내외. 그래서 하락과 반등을 세게 주고 선거 끝나고 나서 개폭락하는. 왜냐면 딱 하나입니다. 연준의 고금리입니다. 고금리 유지하면요 실업 늘고요 파산 살벌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좀 시작한 거다. 4월달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시면 자 51선 붕괴 내려오고 있죠. RSI 39.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은 선물인데요. 28달러, 28.5달러. 자, 30달러 넘어가면 보시는 대로 조금 연습을 해보시든가,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뭐죠? 실물 구문. 이거는 좀 길게 보면 은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요. 이건 100달러까지 볼 수 있고요. 피보나치 계산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은 매도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금은비인데요. 그래서 금은비에서 얼마까지 한 40까지 내려오면 은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짧게 단기로 보지 마시고 금과 은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러면 금을 좀 보시면 금 같은 경우는 지금 2393달러 선물이거든요. 이거 한번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달러를 무시해요. 지금 많이 사는 거고요. 특히 중국 중앙은행 쪽에서 많이 사고 있는데 이거는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죽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 선물이고, 금 현물은 똑같아요. 올라가고 있죠. 살벌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기 보시면 2378달러 과매수권 들어가 있고요.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 아까 보셨듯이 30달러 돌파하면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이 기간이 되게 짧아요. 1년 내로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JP모간에서. 그 다음에 은 현물인데요. 28달러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5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출발하는 거니까 이때 출발해서 이때가 하니까 한 5달러라고 치고요. 10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이제 바닥이니까요. 출발이 14달러에 10배면 뭐죠? 140달러입니다. 예, 간단해요. 여기 5달러 10배, 여기도 마찬가지 5달러 10배, 여기서 14달러, 15달러 10배, 150달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환난의 시대에서는 뭘 한다? 실물 구분이 중요하고 은 매도 시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보시고 주식시장 아까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하락, 자 이게 반등인데 상승이라고 착각하죠. 이게 A파, 이게 B파 올라가면서 내려오고 올라오는 요 상황.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꾸준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빅스가 좀 심상치 않죠. 예, 폭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체크하시고요. 유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네, 일시적인 조정 일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구리가 폭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전쟁까지 막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서 그래서 지금 채권 상황은 네,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예, 그래서 절대로 채권을 뭐 사야 되겠다. 그럼 큰일 나요.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예, 뭔가가 나올 때 연준의 스탠스가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채권은 진짜 느긋하게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천천히 가시고요. 채권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뭘 가요? 주식도 지금 폭락하고 들어갔는데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막 소위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드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지표만 보고 갑니다. 지표만 보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대형주도 조만간 무너진다고 당연하죠. 예.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코인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도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래서 유동성 이제 확대가 아니라 지금 좀 축소되는 상황이 된 거죠. 돈을 안 푸니까. 영래포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또 다시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연준이 지금 긴축을 이제 슬슬 멈추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잘 참고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의 실적 시즌, 그래서 어닝 시즌 본 게임이 되는데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유동성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 다 골로 갑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자,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